국내 공공기관 중에 필름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저희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도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갈 것 같아요. 필름이 있는 한 계속 될 것 같고, 이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좋고요. 여기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어느 정도 기획화돼서 이런 작업들이 사라지지 않고 유산으로 남아서 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한 편의 영화 필름이 보존실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보존의 과정을 보존하기 위해 그 과정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필름 보존 관리는 필름 관련 업무의 시작과 끝이다. 처음에 필름이 들어왔을 때 이 필름이 어떠한 필름인지 재질의 특성부터 내용적인 면까지 다 확인을 해서 카탈로깅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카탈로깅 과정에서 발견되는 손상 부위를 보수까지 하고 필름의 화학적인 손상인 소사나 관리를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걸 끝으로 저희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안전한 필름 보존 캔에 담아서 항온 항습이 되는 필름 보존고에 적재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필름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름 카탈로깅은 필름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필름 카탈로깅은 캔에 기록된 정보를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필름의 뚜껑에 있는 정보와 안에 있는 정보와 모든 것을 대조를 해서 카탈로깅을 끝내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AMS DB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수평 리와인더기에 필름을 끼우고 필름 감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리더 필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리더 필름의 제명과 본편 필름에 붙어있는 제명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블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편 필름이 보이면 필름이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필름의 재질입니다. 35mm 코닥 필름의 경우 필름 넘버의 시작 번호를 통해 재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름의 숫자가 5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트랜스테이트 필름으로 보기도 하고, 숫자가 2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에스터 베이스 필름으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이드 면에 필름 재질 중에 하나인 트리 아세테이트 필름인 경우에 이렇게 세이티 필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필름의 재질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햇빛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에스터 베이스 필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빛에 비춰봤을 때 반대쪽 그림자가 보일 정도로 투명함을 보이는데요. 이걸 통해서도 에스터 베이스 필름이냐 트랜스테이트 필름이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갑을 끼고 필름을 감으며 손상된 부분을 체크합니다. 네, 손상된 부분은 실제로 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장갑에 걸리는 촉감으로 퍼포레이션이 손상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화면 비율 또한 이 과정에서 체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화면의 상이 필름 퍼포레이션 4개 기준으로 얼마만큼 화면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을 다 감고 마지막 리더 필름 부분을 확인합니다. 화면의 끝에 나오는 리더에 나오는 표기들인데요. 이 캔의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름의 표면으로만 상태 파악이 안 될 경우 스틴백을 통해 영상 확인을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필름을 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필름이 이런 중간중간 롤러가 아닌 쇠나 다른 곳에 닿는 곳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 장비를 펴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되감기도 가능합니다. 모니터 아래의 버튼으로 포커스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평 리와인더와 스팀백을 통해 기본 점검을 마친 필름은 폴리백에 담아 1차 밀봉을 한 후에
보존캔에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름 점검 기록표를 작성하면 필름 카탈로깅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필름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 항온, 항습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필름이 수축되는 초산화가 진행됩니다. 이를 측정하고 열화 상태에 맞는 보존 처리가 필요합니다. 초산화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 스트립을 이용한 측정법입니다. AD 스트립의 기본 구성은 기본 매뉴얼과 스트립 종이, 색 정보가 담긴 연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립 종이를 한 장 꺼내서 폴리백 안에 투입해 최대한 밀봉을 합니다. 상온의 경우 24시간 후에 봉투를 열고 종이의 색 변화를 관찰합니다. 0에서 3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초산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종이의 색과 연필의 색을 대조해 초산화 정도를 파악합니다. 조금이라도 색 변화가 있다면 초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체 채취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체 채취기는 초산화 농도를 수치화해서 ppm 단위로 세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기와 검지관 두 가지를 사용해 측정합니다. 초산을 측정하는 검지관 확인을 하고 양 끝을 제거한 후에 검지관을 투입하고 당겨주면 됩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인디게이터가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왼쪽이 측정한 검지관, 오른쪽이 새 검지관인데 위를 보면 노랗게 변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초산화 방지 약품을 투입해 줘야 합니다. 필름의 길이에 따라 약품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35mm 기준 2000피트 분량에는 6포, 16mm나 그보다 짧은 길이의 경우 3포 정도의 초산화 약품을 투입합니다. 필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수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축 게이지 측정이 꼭 필요합니다. 필름 수축 게이지 측정 장비에는 본체와 필름 수축 게이지를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교정 철바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측정하기 전에 이 캘리브레이션 철자를 통해서 필름 수축 게이지를 교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35mm 측정을 하기 때문에 35mm로 세팅을 해주고요. 철자의 상단에 35에 세팅되어 있는 철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16mm 같은 경우는 반대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필름을 걸었을 때 시선을 수직 방향으로 두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눈금이 0을 가리키면 교정이 잘 된 수축 게이지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름의 경우는 0.5의 수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가 완료된 필름은 AMS 정보 입력 및 필름 카탈로깅을 통해 필름의 정보를 라벨링해서 보존 필름을 관리합니다. 초산화를 비롯한 보존 처리가 완료된 필름은 이제 입력한 AMS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라벨 작업을 마지막으로 필름 보존고에 입고하게 됩니다. AMS 등록 및 라벨링 방법. 라벨에는 작품의 기본 규격, 종류, 색채, 음향, 특이사항 등 작품의 기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형 라벨과 대형 라벨로 구분이 되는데 소형 라벨은 캔 밑의 아래 캔에 붙이게 되고요. 같은 롤의 대형 라벨은 필름 상판의 가운데에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름 보존 처리 작업이 완료됩니다. 새로운 작업 필름은 AMS 등록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자료실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고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라벨링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보존고로 향합니다. 라벨링이 완료된 필름은 이렇게 상온항습이 되는 필름 보존고에 적재하게 됩니다. 필름 보존 관리의 과정이 완료되면 필름 보수 과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상 필름을 가져와서 일단 유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수직 리와인더에다가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필름을 거치하고 그다음에 촉각 검사를 통해서 필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필름에 이제 찢어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접합을 통하거나 아니면 세척을 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필름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초 작업이 제일 필요하듯이 저희 이제 보수 작업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복사 작업을 한다거나 복원 작업을 했을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 작업으로 돌아와야 되는, 완전하게 이제 작업되지 않으면 이후 작업은 이제 잘못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름 보수는 필름의 상태를 체크하며 필름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79년 개봉한 박승철 감독의 만화영화 도깨비 감투입니다. 오른손으로 천천히 릴을 돌려가며 손끝의 감각과 육안으로 필름의 오염과 훼손을 파악하고 정도에 맞게 보수를 진행합니다. 먼저 권의 제목과 롤수를 확인해 리더 필름에 기록합니다. 필름을 수직 리와인더기에 걸어주고 펀칭 구멍과 시작점 0을 일렬로 맞춰줍니다. 제로 세팅까지 마치고 보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0으로 해서 보시면은 16번째 프레임이 돌아왔을 때가 저희가 이제 1피트라고 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전체적인 이 필름의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현상 과정에서의 색 보정 작업을 위한 LED 필름 삽입은 스플라이싱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잘라낸 필름을 정전 테이프를 이용해 필름 양면을 붙이고 이어줍니다. 이 칼날을 안 쓰고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이 끝에 단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름 양쪽 퍼포레이션 가장자리가 훼손되었을 때 매가 손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손상이 된 부분이고요. 은박 테이프를 가지고 아까보다 좀 넓게 퍼포레이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이 피치 간격이라 해서 퍼프런과 퍼포레이션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일정하지 않고 단면 편집되어 있어서 지금 재보수하려고. 단면 편집을 보수할 때는 시멘트 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클리버로 필름을 깎고 접착액으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필름이 손상돼 일부 사라진 경우 사라진 모양만큼을 새 필름으로 채워줍니다. OL 필름이 붙어있는 경우에도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CG 작업이 없던 시절 자막을 적은 얇은 필름을 덧대어 놓은 것입니다. 인화기에 걸릴 것을 대비해 지금은 이 필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띄어 있는 위치를 저희가 필름 기록부에 위치를 이제 적어 놓고 필름의 엔드펀치 뒤에 다시 이 OL 필름을 붙여줍니다. 퍼플선 4개가 하나의 프레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프레임만 살아있고 퍼플선 2개가 손상돼서 없어진 상황이라서요. 여기는 삽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1초 24프레임, 러닝타임 100분 기준 약 15만 프레임을 한 프레임씩 확인을 하면서 보수부터 필름의 길이 측정까지 작업자의 손으로 진행합니다. 필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7.5mm 필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35mm 사운드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한쪽 면만 이렇게 사운드 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녹음이 되거든요.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이 필름을 반으로 잘라서 한쪽 면만 요 반 정도의 크기로만 해가지고 사운드를 입혀서 양쪽 필름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17.5mm라는 필름을 이제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어요. 17.5mm 분리기 사용법입니다. 첫째, 왼쪽 아래 롤러를 내려 게이트에 필름을 삽입합니다. 둘째, 중앙의 롤러에 필름이 지나가도록 커팅 레버를 필름과 맞닿게 만든 후 셋째, 작동 버튼을 누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필름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 로라 부분들을 이렇게 위치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필름이 커팅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접합기 울트라소닉은 찢어지지 않는 필름을 접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8mm, 16mm, 35mm 세 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35mm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소닉 사용 방법입니다. 첫째, 필름에 편집점을 표시한 뒤 자르고 뒤집어 줍니다. 둘째, 붙이려는 부분의 필름을 자른 후 똑같이 뒤집어 줍니다. 셋째, 스플라이스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접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합 부위를 확인해 줍니다. 필름 세척, 먼지 제거 작업을 위해서 테이프를 이용해 PTR 작업대의 롤러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표면에 있는 거를 스카치 테이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걸어주는 순서는 필름의 앞면하고 뒷면을 같이 다 닦을 수 있도록 지그재그로 필름을 걸어줍니다. 텐션 롤러는 최대한 출렁거리지 않도록 필름을 팽팽하게 걸어줍니다. 롤러를 작동시키면 양쪽의 롤러에 필름이 지나가며 이물질들이 제거됩니다. 작업을 주시하면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름에 이상이 이렇게 생기면 또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저기서 딱 소리가 나가지고 끊어졌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필름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미미한 손상의 경우 필름 사이에 종이를 끼워 넣어 대략적인 손상 위치를 표시하고 작업이 끝난 후 확인과 보수를 진행합니다. 원본을 사수하라. 보수 작업을 마친 필름은 인화와 현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장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은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아날로그 색보정이 하나가 있고요. 필름 인화, 현상, 조약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인화 현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필름의 훼손과 마멸을 더 진행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름이 가지고 있는 색 정보를 다른 필름에 복사해서 하나의 더 보존용 필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색 보정은 인화 공정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필름에 있는 색 정보 RGB 값을 규정해서 데이터로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색 보정 장비인 아날라이저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색 보정 작업의 시작은 필름 로딩입니다. 가이드 롤러의 길을 따라 필름의 자리를 찾습니다. 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에서 이 3개 롤러를 지나서 게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열어줘야 필름이 들어가고요. 이거 닫으면 필름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그리고 다시 이쪽 코어에 이제 감기면 됩니다. 필름 로딩 후 프론트 버튼으로 텐션을 잡아줍니다. 필름의 시작점의 펀치를 사운드 필름의 펀치와 동일한 위치로 맞춰주어야 그림과 사운드의 싱크가 맞게 됩니다. 시작에 앞서 기기의 잡 넘버와 영화의 제목을 입력해줍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색 보정 작업 준비가 완료됩니다. 타임라인은 0으로 맞춘 뒤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그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방향, 후방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000 아웃 빵빵이 됐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9피트 0콤마라는 뜻이고요. 여기부터 영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의 톱니 모양의 버튼으로 명도 조절을 해줍니다. 위에 거는 전체적인 명도 내려주고 올려주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RGB 버튼이라고 그래서 네, 올리면은 색이 들어가고 빼면 빠지는. 색 보정 작업은 색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색을 더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우측 3개의 버튼은 캡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메모리 버튼이고요. 지금 이 화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화면과 다음 화면이 있을 때 색깔이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 있을 때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버튼이 이 버튼이거든요. 왼쪽 갈고리 모양 버튼은 프레임이 틀어질 경우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색 보정 작업을 진행할 때는 키보드에 있는 기능키를 이용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F2는 필름의 피트의 수를 임의로 넣을 때 사용합니다. F3를 누른 채 C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F4는 색 보정 값의 수정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F4를 눌러 색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컨트롤 엔드 버튼을 누르면 저장 방식을 묻는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ESC 버튼을 누르게 되면 Y로 바뀌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 작업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색 보정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인화는 영화 필름을 복사가 가능한 새 필름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필요한 장비는 네거티브 필름, 사운드 네거티브 필름, 그리고 복사용 필름입니다. 정해진 자리에 필름을 정확하게 걸고 버튼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네거티브 필름 자리에 필름을 걸어줍니다. 필름을 걸고 레버를 잠가 고정합니다. 왼쪽 테이크업에도 필름을 걸고 고정 후에 암을 내려주면 1차 준비 완료. 다음으로 두 개의 헤드 중 왼쪽 이미지 헤드의 빛이 나오는 부분에 필름의 펀치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마스크를 닫으면 필름이 고정됩니다. 다음 순서는 필름 로딩입니다. 정해진 롤러 순서에 따라 필름을 걸어줍니다. 1번은 바깥으로, 2번은 안쪽으로, 3번도 안쪽으로, 4번은 바깥으로, 5번은 안쪽으로. 오른쪽도 1번 바깥으로, 2번 안쪽으로, 3번 바깥으로, 4번 안쪽으로, 5번은 안쪽, 6번 바깥으로, 7번 안쪽으로. 정해진 길을 따라 필름을 다 걸고 나면 초록 버튼을 눌러서 필름을 당겨 텐션을 잡아줍니다. 다음은 사운드 네거티브 필름을 걸어줄 차례입니다. 사운드 펀치를 그림 펀치에 맞춰 올려주고 마스크를 닫아줍니다. 네거티브 필름과 마찬가지로 길을 따라 필름을 걸어줍니다. 1번 바깥으로, 2번 안쪽으로, 3번 바깥으로, 4번 바깥으로, 5번 바깥으로, 6번 바깥으로, 7번 바깥으로. 오른쪽도 1번 바깥으로, 2번 안쪽으로, 3번 바깥으로, 4번 안쪽으로, 5번 바깥으로, 6번 바깥으로, 7번 바깥으로. 이제 새 필름을 끼워줍니다. 필름을 충분히 풀어준 후 먼저 걸어둔 네거티브 필름과 겹치게 얹어줍니다. 이 복사될 필름은 펀치가 없잖아요. 그냥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얹으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 롤러 아래로. 필름을 고정시켜준 후 양쪽 레버의 길을 따라 필름을 또 걸어줍니다. 자, 여기서 아래로 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다시 아래로 갑니다. 다시 위로 가고요. 다시 위로 갑니다. 다시 바깥으로 오고요. 나머지 필름들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길은 조금 다릅니다. 위로 올라옵니다. 1번 위로. 여기 보면 추 하나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걸리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추가 이 화살표까지 와야 정상 작동이 됩니다. 추를 거쳐서 위로 왔다가 다시 아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필름을 제가 당겨서 맞춰주는 겁니다. 필름이 걸린 상태에서 레버를 내려 닫아준 후 헤드 오른쪽을 마저 걸어줍니다. 자, 1번 아래로, 2번 위로, 3번 아래로, 4번 바깥으로, 5번 바깥으로, 6번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 필름 로딩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인화기 작동을 위한 버튼을 누를 차례입니다. 파워 버튼을 올린 후 ELVDC, 토크,
드라이브 버튼을 차례대로 켜줍니다. 그리고 픽스램프와 사운드까지 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색 보정 작업에서 만든 데이터를 불러줘야 합니다. 리드 디스크 1번 버튼 누르고 잡 넘버를 치라고 창이 뜹니다. 예, 창이 뜨면 버튼을 눌러서 잡을 불러내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그 잡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정보들이 여기 화면에 뜨고요. 그 뜬 상태면 이제 작업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작업 준비가 완료되면 라이트 레프트 버튼에 불이 켜지고 초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인화기 운전이 시작됩니다. 현상 작업의 중요한 약품인 디벨로퍼. 그 안에 들어가는 약품 소듐 설페이트와 CD3의 함량 분석이 필요합니다. 소듐 설페이트 함량 분석 과정입니다. 성분 검사 시 필요한 약품은 포타슘 아이오데이트 50ml,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25ml, 7 노르말 농도의 황산 25ml, 현상기에서 가지고 온 현상약품 디벨로퍼 50ml, 그리고 전분 용액 10ml입니다. 우선 포타슘 아이오데이트 5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포타슘 아이오다이드를 25ml 첨가합니다. 다음으로 7 노르말 농도의 황산을 첨가합니다.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인 디벨로퍼를 50ml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점의 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전분 용액을 10ml 추가합니다. 저기서 모든 걸 다 첨가하고 나면 교반기를 작동하게 됩니다. 아까 여기서 형성된 아이오딘과 소듐 설파이트가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한 양을 색깔로 적정을 하려면 이 소듐 사이오 설페이트라는 것을 추가해서 색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소듐 사이오 설페이트를 추가하면서 시약의 색이 변하게 되면 종말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투입된 약품의 양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CD3 함량 분석 과정입니다. 먼저 피펫으로 디벨로퍼 50ml를 채취해 분해 깔때기에 넣어주고 에틸 아세테이트 100ml를 추가해줍니다. 약품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준 후 진탕기를 이용해 한 번 더 섞어줍니다. 층 분리가 시작되면서 생기는 층 표면의 거품이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거품이 다 사라지면 아래층을 분리해줍니다. 분리 후 빠져나가지 못한 아래층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한 번 더 밸브를 열어 분리해줘야 합니다. 이후 황산 100ml를 추가합니다. 이 또한 처음과 마찬가지로 뚜껑을 닫고 급탄기로 교반을 시켜주면 됩니다. 교반으로 생긴 가스를 배출한 뒤 층 표면의 거품이 사라지길 기다립니다. 기포층이 다 제거가 완료되었으면 새로운 비커의 아래쪽 층만 분리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생긴 잔여 층들까지 다 배출해 줍니다. 층 분리가 끝나면 페리온 지시약 5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교반을 하며 색깔이 변할 때까지 세륨 황산염을 투입합니다. 용액의 색깔이 변하면 반응이 완료된 것입니다. 채취한 디벨로퍼의 pH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을 위한 pH 센서를 정제수로 세척을 해줍니다. 물기를 잘 제거한 후 pH 센서를 디벨로퍼에 투입해줍니다. 왼쪽 모니터를 통해 온도와 측정 pH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한 값을 여기 엑셀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CD3 2g을 더 넣으라는 계산이 완성이 되고요. 소듐 설파이트도 마찬가지로 11g만큼 더 넣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H 또한 마찬가지로 측정하고 난 값을 여기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만큼의 가성소다를 추가하면 됩니다. 농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입니다. 농도계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마스터 포지티브 필름에 해당하는 세팅 값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 스테이터스라는 부분에 빨간불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 빨간불이 M에 왔을 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농도계 RGB 값의 0점을 잡아줍니다.
이 세팅 값이 설정되면 컨트롤 스트립과 LAD의 농도 값을 측정합니다. 컨트롤 스트립은 저희가 본편 작업을 진행할 때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컨트롤 스트립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 여러 개들을 제가 입력한 이 값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컨트롤 스트립이 나왔을 때 농도 값을 찍어보고 이 값들과 비슷하게 나왔으면 그 현상 약품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매 본편 필름에서 3권에만 삽입되는 LAD 필름의 농도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차트에서 왼쪽 아래 회색 부분을 농도계로 찍어주면 됩니다. 농도 값을 찍어보면 그린 값은 1.59, R 값은 1.14, 블루 값은 1.7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여기에 적혀있는 MP라고 보시면 그 마스터 포지티브의 기준 값이거든요. 이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측정 값이 되게 달라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팅 값과 저희가 측정한 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은 지금 현상 약품이 기준이 되는 그 농도 값에 잘 유지되어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스트립과 LAD 필름의 상태를 확인해 전체적인 필름의 현상 품질을 확신하게 됩니다. 현상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현상기의 약품별 온도가 세팅 값의 기준에 맞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빨간 값들이 기준 값으로 잡아놓은 현상 약품별 개별 온도거든요. 그 온도에 저희가 오차 범위를 둔 상태에서 이제 지금 현재 온도, 파란 온도로 설정된 게 현재 온도인데, 그 온도에 맞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 현상 약품에 대한 세팅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품 온도 세팅값 확인이 끝나면 빛이 없는 암실에서 현상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컨트롤 스트립이라는 농도 측정 차트로 테스트 현상을 진행해 줍니다. 테스트 현상 진행 방법. 테스트 현상을 하기 위해 컨트롤 스트립과 블루 리더를 이어줍니다. 스플라이서의 가운데 표시에 맞추어 두 개의 필름을 맞댄 후에 테이프로 붙여서 감아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스트립은 현상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21단계의 농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길지 않게 한 50cm 정도 해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트립 준비가 끝나면 필름의 물리적 데미지 확인을 위한 촬영용 새 필름을 이어줍니다. 길이는 조금 길게 10피트에서 30피트 정도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필름을 현상기에 넣고 이제 현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상기 작동 전 필름 상태 최종 확인. 인화 작업이 끝난 밀봉된 상태의 필름은 리와인드를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필름 손상을 체크합니다. 먼저 필름과 필름을 이어줍니다. 영화 한 편은 보통 5롤 이상의 필름으로 이를 하얀 필름으로 연결합니다. 필름에는 망면이라는 유제면이랑 베이스면이 있는데, 인화된 상태에서는 유제면이 이제 필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만져본다든가 느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암실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 선배들도 쓰는 방법인데, 이제 입술을 살짝 대보면은 붙는 면이 이제 유제면이거든요. 그래서 유제면을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끝머리를 잘라주고 또 가운데 맞춰주시고요. 하얀색 니다 필름이랑 연결을 스프레이징을 해서 똑같이 잘 밀착시켜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손상된 필름이 현상기에 들어가면 필름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름을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면서 손끝의 감각과 소리로 필름 손상을 체크합니다. 로딩이 완료된 필름은 빛이 새지 않도록 매거진에 넣어둡니다. 현상기 내에 필름 장착. 현상기에 로딩돼 있던 필름이 다 풀리고 나면 다음 필름과 이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필름을 이곳에다가 하는데, 구멍에다가 필름을 넣어주고 뒤에 걸쇠가 있어서 걸리도록 해주시고, 이 필름 끝부분과 이 필름이 이제 스테플러를 이용하여 이어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제면과 베이스면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현상 진행 방향 쪽으로 필름 겉면이 스테이플러 등 쪽에 찍히도록 4곳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필름을 감아서 천천히 올려줍니다. 스위치를 올려주시면은 마그네틱 스위치가 떨어지면서 알람이 꺼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름을 로딩이 끝났으면은 회기성 모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온을 시켜주면은 필름이 이제 돌아가서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현상기가 작동되면 7개의 약품 사이사이 수세의 과정을 통과하여 마지막 건조까지 이루어집니다. 필름이 이제 프리베스, 램젯, 디벨로퍼, 스탑, 브릿지, 픽사, 파이널리스트, 건조까지 모두 8개 공정을 지나면은 이제 필름이 상을 입고 그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완료가 됩니다. 현상이 완료된 필름은 보호될 수 있도록 스플라이서를 이용해 리더 필름을 앞에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0에서 50피트 정도를 감아서 보호해주고 끝쪽에는 필름 확인을 위한 라벨링을 해줍니다. 현상 작업이 끝난 필름은 2K 스캐너를 이용해 검수를 합니다. 눈으로 직접 필름의 손상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통해 약품이 번졌거나 혹시 모를 스크래치나 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K 스캐너를 이용한 검수가 끝난 필름은 필름캔에 넣고 최종 라벨링을 하면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필름은 12단계를 거쳐 보존실로 오게 됩니다. 원인 모를 이유로 약품이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찾아 나가면서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고쳐서 제대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 영화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보람을 찼으면. 되게 희소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배울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한 프레임씩 정성의 손길로 이들이 보존하는 것은 필름이자 한 시대입니다. 이거를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도 알아주진 않거든요. 이 일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후대에 전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계 뭐 그런데 약간 기여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좀 사명감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은 작업 자체가 매뉴얼화된 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사람에 따라서 보수하는 방법이 똑같은 손상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밀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눌러서 한다거나 자르는 방법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V자로 자를 때도 있고 나선형으로 자를 때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 틀리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필름이 이제 사용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그런 보수 스킬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어느 정도 기획화돼서 이후에도 이런 작업들이 사라지지 않고 유산으로 남아서 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유일한 작업, 유일한 기술. 이들의 보존을 보존합니다. 한국 고전 영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는 거를 후대에 전수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수 작업도 거의 큰 틀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정해진 그 루틴이 있으니까 그것만 계속 똑같이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치지 말고 자기 일에 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했으면 좋겠다.